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공허한 메아리만 울린다. 텅 빈 강당에 혼자 남았다. 모두 보이지 않는다. 카메라를 눌러대던 사람들도, 상장을 들고 좋아하던 아이들도, 주구장창 연설하는 교장 선생님도, 어떠한 사람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다들 어디 간 거야? 처음에는 행사가 끝난 줄 알았다. 잠깐 잠든 사이 다들 집에 돌아갔다. 그렇게 아무도 깨우지 않아 이렇게 혼자 남았다. 이런 시나리오를 쓰기도 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깨워주지 않을 리 없었고, 설령 아무도 깨워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치우던 사람들이나 관계자들이 내버려 놓고 갔을 리 없다. 텅 빈 강당에는 앉았던 파란색 가죽 시트가 있는 철제 의자만이 덩그러니 서 있을 뿐 아무도 없다. 대체 무슨 일인가? 나는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다. 텅 빈 강당을 보니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 든다. 어째서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갔단 말인가? 나는 여기 왜 혼자 있는가?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어째서 나 혼자 있는지 생각해봤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궁금증은 점차 두려움으로 변해갔다. 이곳에서 영영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일단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다. 어차피 전부 나갔다면 여기 있을 이유는 없지 않은가. 아까 강당으로 들어왔던 출입문을 열어봤지만 잠겨 있어 나갈 수 없다. 절박한 마음으로 문을 밀고 당겨봐도 야속하게도 움직이지 않는다. 정말 밖에서 문을 잠가버린 것일까? 혹시라도 열릴까봐 한참이나 살펴봤지만 헛수고였다. 정말로 여기에 갇혀버린 건가? 믿을 수 없다. 필사적으로 주변을 살피다. 강당에서 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보였다. 강당 천장에 있는 주황색 조명이 미세하게 열려있는 문틈을 보여준다. 다만 벌써 밤이 되었는지 밖에서는 아무런 빛도 들어오지 않았다. 곧장 문을 밀쳐봤다. 나갈 수 있다는 희망도 잠시, 움직이지 않는 사실에 절망스러웠다. 또다시 필사적으로 발로도 차보고 몸으로 밀쳐내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렇게 영영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할 때쯤 문틈이 조금 넓어진 게 느껴졌다. 곧바로 어깨로 문을 밀쳐봤다. 둔탁한 소리를 내며 조금씩 밀려 나가는 게 느껴졌다. 두꺼운 가죽 덕분에 충격이 덜했지만 문이 밀려날수록 어깨도 아파져 온다. 그때 조금 열린 문틈 사이로 이상한 액체가 꾸물꾸물 흘러들어오는 게 보였다. 봄비가 올 적에 흐르는 빗물 사이로 송악 가루가 묻어있는 것처럼 점성 가득한 액체에는 연한 보라색과 진한 검은색이 뒤섞여 있었다. 액체는 걷잡을 수 없이 강당 안으로 들어온다. 황급히 문을 다시 닫아봤지만 밀치기 힘든 것처럼 닫기도 어려웠다. 이미 끈적한 액체가 문에 달라붙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다. 액체는 서서히 들어와 신발에도 끈적한 액체가 눌어붙었다. 신발을 탈탈 털면서 기겁한 채로 뒤로 물러났다. 그러자 신발에서 떨어진 액체는 강당 바닥에 닿자마자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 강당으로 들어오는 액체도 마찬가지라 열린 문틈 사이로 액체가 꽤 많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일정한 경계 너머로 액체가 들어오지 못했다. 이게 도대체 뭐야? 문 근처에서 맴도는 액체를 손으로 만져봤다. 젤리처럼 차갑고 물컹한 느낌이다. 액체는 흐르는 물처럼 손에 묻지도 않았고 젖지도 않았다. 손바닥 위에 있던 액체가 흘러내려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지더니 금세 증발해버린다. 물론 손 위에 남아있던 액체들도 증발하여 검은색 가루만 남긴 채 사라진다.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액체는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제발 아닐 거야. 아니야. 절대 그럴 리 없어. 불안한 마음에 열려있는 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나가는 순간에도 액체가 몸에 달라붙었지만 다시 만져보면 금세 사라졌다. 그래도 신발 너머로도
끈적함이 느껴지는 액체가 기분 좋지는 않았다. 예감이 틀리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 하지만 신은 들어주지 않았다. 눈앞에는 꿈속에서 지겹게 봤던 보라색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운동장과 조회대 옆 콘크리트 계단에는 을씨년스럽게 액체가 흐르고 있었고, 아까 잡상인이 꽃을 팔았던 정문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도 않았다. 원래 무엇이었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변해버렸다. 혹시나 해서 볼을 꼬집어 봤다. 아팠다. 아니, 아프지도. 그렇다고 심하게 안 아프지도 않은 애매한 느낌이다. 당혹스럽다. 피부 사이로 느껴지는 쌀쌀함은 꿈이 아니라고 말해줬지만 실감 나지 않았다. 천천히 생각해봤다. 정녕 꿈이라면 액체가 축축하다고 느낄 수도 없는 것 아니겠는가. 불안감에 서둘러 꿈이 아니라고 단정지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보라색 액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아니, 세상이 왜 이렇게 변해버렸단 말인가? 핵전쟁이라도 일어나 모든 것이 녹아버렸나? 아니면 환경 파괴로 자연이 붕괴하였는가? 그것도 아니면 종말론자들이 항상 좋아하던 종말이 찾아왔는가? 여러 가지 추측인 외리를 스쳤지만 납득할 만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 침착해야 한다. 언제든지 핸드폰을 꺼냈다. 핸드폰 화면이 유난히 밝았다. 번호를 누르려고 하는데 자꾸만 손이 부르르 떨린다. 떨리는 손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며 침착하게 번호를 하나씩 눌렀다. 현재 지역은 서비스 통화권 이탈 지역이오니 신락 같은 희망으로 알고 있는 번호랑 번호는 모두 전화해봤다. 하지만 똑같은 안내원 누나가 똑같은 말만 반복한다. 정말 세상이 멸망한 걸까? 뭔가가 이상해. 전화하면서 핸드폰 시간을 봤는데 11시 50분에서 멈춰 있었다. 분명 우두커니 서서 전화기만 붙잡은 지 꽤 되었을 텐데 1분조차 흐르지 않았다. 그렇다. 혹시 전파가 잡히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 일단 이곳에서 나와야 한다. 왜 발이 안 떨어지지? 정문으로 가려는 순간 누군가 밑에서 잡는 것처럼 땅바닥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최대한 힘으로 빼보려 했으나 소용없었다. 그러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다. 넘어지면서 옷 사이로 축축한 액체가 들어왔고 발바닥에는 늘어나는 치즈처럼 굳어버린 액체가 늘어났다. 발을 이리저리 움직여 간신히 뺄 수 있었다. 몸 안에는 다행히 액체가 없었다. 그래도 지금까지 남아있을 거란 기분을 떨칠 수 없다. 다시 붙어 버릴 거란 생각에 허둥지둥 움직였다. 다행히 움직이면 붙지 않는 모양인지 찐득한 액체에 걸리는 일은 없었다. 돌이켜보면 강당 문이 열리지 않았던 이유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다. 그 순간 강당으로 되돌아가면 차라리 안전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다. 하지만 이미 강당과 꽤 멀어진 상태. 애초에 이대로 멈추지 않고 걸을 수 있다면 굳이 강당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걷다 보니 어둠 속에서 무언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간혹 이상한 늑대 울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서 그런 것 같다. 아니야. 여긴 그곳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연신 꿈과는 다르다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머릿속은 아마 꿈속 세계와 같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다. 덕분에 어떤 소리라도 들리면 그대로 멈출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는 스스로 낸 발걸음 소리에 놀라 식은땀을 흘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조금이라도 벗어나고자 혼잣말로 중얼거렸지만 어둠 속에 홀로 있으니 무서움은 숨길 수 없었다. 갑자기 발에 딱딱한 무언가 걸렸다. 발밑을 확인해보니 그저 딱딱한 검은색 덩어리였다. 마치 돌멩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었다. 괜히 놀랐다며 돌멩이를 멀리 차버렸다. 돌멩이는 나의 분노만큼 꽤 멀리 날아간다. 하지만
화가 전혀 풀리지 않는다. 아니, 이 감정은 분노라 단정 지을 수 없었다. 두려움과 불안감이 섞인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렇게 다시 걸어 정문 앞에 도착했다. 그러나 둥근 아치형 출입구 앞에는 거대한 검은색 벽이 가로막고 있다. 정문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이 모두 거대한 벽으로 막혀 있었다. 끝없이 올라가는 벽은 둠처럼 학교 전체를 감싸버렸다. 둠 천장에는 깨진 구멍이 있는데 이곳에서 하얀 빛이 나오고 있었다. 그다지 밝은 빛은 아니었지만 주변을 밝혀줄 정도는 되니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다. 구멍을 계속 쳐다보니 어두운 방 안에서 스탠드의 형광등을 바라보면 눈이 아픈 것처럼 계속 바라보기 힘들었다. 그래도 얼핏 구멍에서 하얀색 가루가 떨어지는 광경을 봤다. 벽은 마치 나무 껍질처럼 울퉁불퉁했다. 혹시 이 벽은 학교 주변에 있던 가로수가 아닐까 생각했다. 특이하게 정문 아치 안에 있는 벽만 매끈했다. 핸드폰을 켜봤다. 여전히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 나는 나갈 수 없다는 허탈감에 벽을 어루만졌다. 그러자 액체가 살짝 쓸린다. 벗겨진 자리에는 불투명한 유리가 있었다. 그곳에서 희미하게나마 하얀색 빛이 흘러나온다. 갑자기 유리 너머에서 무언가 둥근 실루엣이 지나갔다. 저기요! 저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저기요! 도와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실루엣은 유리 벽을 아무리 두드려도 돌아보지도 않는다. 애초에 저건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한 가지 확실해졌다. 지금 벽 안에 갇혀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누군가 실험을 위해 가둬놓았을지, 아니면 감염을 막으려고 일부러 벽을 세웠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다. 만약에 며칠 동안 잠에 빠졌으면 가능한 일이겠지만, 도대체 왜 갇혔는지 모르겠지만, 이 벽만 뚫으면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했다. 희망에 젖어 있을 즈음, 갑자기 하늘에서 무언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곳을 바라보니 구멍에서 유리가 깨지더니 파편들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파편들은 크기가 제각각이었다. 주먹 크기인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간혹 자동차만한 파편이 떨어지기도 했다. 파편들이 땅에 떨어지자 고고하게 하얀색 빛을 내뿜는 것도 잠시 순식간에 액체에 뒤덮인다. 호숫가에 돌멩이를 던지면 잔잔한 물결이 생기는 것처럼 땅이 요동치다. 주변에서 소용돌이가 생겨 파편을 집어삼킨다. 그 후 파편들이 액체에 모두 들어가 없어지면 소용돌이는 사라지고 다시 처음 그대로 되돌아간다. 어찌되었든 구멍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했다. 하지만 도무지 앞으로 갈 자신이 없었다. 그렇다 해서 액체가 굳어버릴 수 있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결국 잠잠해질 때를 기다리다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마음은 빠르게 달리고 싶었으나 끈적한 액체 때문에 빠르게 달릴 수도 없다. 하늘을 보니 아직도 영롱한 달빛 속에서 수많은 파편이 떨어지는 게 보였다. 처음처럼 비가 오듯 떨어지진 않았지만 저 파편에 맞는다고 생각하니 두려웠다. 얼마나 걸어갔을까? 열려있는 강당이 보였다. 열려있는 문틈 사이로 주황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일단 저기는 안전하리라 생각했다. 일단 다시 돌아가는 편이 좋을 것 같아 방향을 틀었다. 바로 앞에서 성인 키만한 파편이 떨어졌다. 강한 충격에 중심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액체가 출렁였다. 결국 넘어지지 않으려 버둥거렸으나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다. 서둘러 다시 일어나 보려 했지만 땅이 심하게 움직여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 강당의 주황빛이 점점 멀어져만 간다. 어딘가를 향해 흘러가고 있다. 일어나려 발버둥 쳐봤지만 오히려 더 멀어질 뿐.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다
경사진 곳으로 떠내려가고 말았다. 아마 위치상 조회대 계단일 것 같았다. 계단이 액체에 뒤덮여 있어 경사진 곳으로 변한 것 같았다. 다시 올라가려 했지만 미끄러워 역부족이다. 반대편 어둠을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이 어두운 풍경은 꿈에서 봤던 그 풍경임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러니 이제 꿈인지 현실인지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데자뷰는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